안녕하세요. 최철환입니다. AI를 파헤치다. 오늘은 양걸침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양걸침하고 붙이고 이제 늘었을 때 붙여서 백은 맞고 이었고요. X자로 이제 두었을 때, 자, 이 변화가 진짜 어렵습니다. 프로들도 이 변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무조건 거짓말이고요. 이거는 평소에 이제 공부를 얼마나 했냐에 따라서 이제 알 수 있는데요. 솔직히 이 변화는 뭐 사람이 연구를 하는 것보다 계속 뭐 립지나 이제 뭐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됩니다. 사실 아마추어 분들도 이 이후에 이제 변화에 대해서 계속 뭐 리지를 돌려보시고 AI를 활용해서 뭐 대국해 보시고 계속 반복하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그 비슷한 패턴이나 감각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뭐 이제 너무 복잡한 모양 같은 경우 통째로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AI가 추천하는 수 그리고 괜찮은 수단 이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실 여기서 X자 갔을 때 100의 추천수가 되게 많아요. 그 말은 여기서는 이제 뭐 어딜 둬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. 손 빼도 되고요. 손 빼도 뭐 바로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모양은 아니고 뭐 하다 못해 그냥 여기를 두더라도 만만치 않습니다. 이 X자가 이제 큰 이유가 여기 손 빼게 되면은 흙은 뭐 이런 곳을 띄는 게 아니고 이쪽 X자를 가게 되는데요. 이 적의 급소는 나의 급소라고 그게 이쪽 곳을 가면 되게 끊기는 약점이 되게 거슬려요. 그래서 이쪽을 끊기는 약점 때문에 되게 뭐 이쪽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호구치게 되면 이제 약점을 보강하게 되면은 바로 여기를 지켜야 되는 모양이 나오니까요. 지키는 것이 또 모양이 애매한 게요. 이렇게 뭐 쌍립을 써도 좀 당한 것 같고 그러자고 뭐 치받자니 좀 빈상각이죠. 나중에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끊기는 패맛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이 X자가 되게 큰 자리입니다. 생각보다 초반에 두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손 빼고 들 수도 있지만 손 뺀다면은 흙은 이쪽 X자를 가서 자연스럽게 백을 몰아가면서 두면은 바둑을 편하게 풀어가실 수 있고요. 반대로 뭐 이렇게 초반부터 이제 뭐 싸우기 싫다 이런 분들은 그냥 X자 가셔도 크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. 이게 뭐 일단 기본은 하는 수예요. 자, 이제 뭐 많이 두는 이제 수를 보자면 이렇게 모양은 이제 뛰어가는 수를 많이 두고요. 흙은 뭐 이쪽을 들 수도 있고 이쪽을 들 수도 있고 감각은 이쪽을 두고 싶죠. 다가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이제 사실 모조리 외울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뭐 자신의 이제 감각, 좋은 감각으로 계속 판을 풀어 나가야 되고 뭐 더 수순을 보여드리자면은 뭐 인공지능의 이제 생각이에요. 이거는 이쪽을 두고 교환을 해놓고 이 교환을 했기 때문에 이 끊는 약점이 있죠. 그래서 찝어서 보강합니다. 흙돌에 너무 이게 갖다 박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쌍립으로 호수도 지키는 것보다는 선수를 잡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지킨 수고요. 또 뭐 단수를 치고
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다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. 이쪽 변수도 결국 여기가 약점이기 때문에 흙은 뭐 그냥 이을 수도 있고요. 뭐 AI는 이렇게 V자를 가서 더 발빠르게 치열하게 두는 거죠. 뭐 있는 것도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후에 뛰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바둑이 뭐 복잡하죠. 서로 이제 곰마가 얽혀서 초반부터 뭐 정석이 중앙까지 싸움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. 이 위에는 더 이상 설명해드리기가 어렵고요. 뭐 어느 정도 이 V자 가고 나서 포인트를 말해드리자면은 이곳이 생각보다 크다. 이 V자가 생각보다 크다. 그렇다고 100도 이렇게 V자 왔을 때 이렇게 뭐 이어갈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.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키셔야 되고요. 뭐 이렇게 찝어서 지키거나 아니면은 손을 빼거나 차라리. 또 이게 뭐 딴 데를 듣다고 하고요. 또 이거 끊는 게 그다지 큰 것이 아닌 게요. 바로 끊어 가봤자 이쪽을 맞게 되면은 이쪽을 지키면 살게 되죠. 잡으러 가려면 시중 가야 되는데 이렇게 잡을 수는 있지만 쭉 활용하는 수단들이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게 백돌이 여기 있고 뭐 이런 데 있고 뭐 이런 모양이라면은 흙이 끊어가더라도 아까 모양처럼 이렇게 돼서 할까요? 잡히더라도 이렇게 활용해서 버렸기 때문에 되게 괜찮고요. 흙이 뭐 이렇게 V자 왔다고 너무 V자를 왔다고 너무 쫄지 말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지킬 것을 권장합니다. 이 뛰는 수 위에도 이렇게 쉬어가는 수도 있고요. 뭐 붙여가는 수, 뭐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수가 많습니다. 뭐 수순을 보여드리자면 뭐 이렇게 둔 다음에 기대가는 초법이 있고요. 이렇게 쉬어가서 나와서 끊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이쪽을 끊어가고 잡아야 되는데 던지치고 이게 또 변화가 되게 어려워요. 저도 또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배석에 따라 다르고 또 인공지능마다 또 평가가 다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변화를 쓰시고 싶으시다면 이 니즈를 활용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신 다음에 열심히 공부를 하셨다면은 상대방보다 분명히 이 정석이 나올 때 이득을 보실 거예요. 왜냐? 상대방은 이거 잘 모르니까요. 잘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셔서 이 모양만 나오게 된다면은 아마 인공지능 이후의 수단들을 따라 하시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면 안 되고 좀 이해를 하셔야 돼. 어렵기 때문에 수익기 싸움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셔서 두시기 바랍니다. 저도 이제 명쾌하게 해설을 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. 너무 어려워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수도 있습니다. 여기 뛰게 되면은 이제 들여다보는 활용을 해놓은 다음에 아까처럼 살아버리는 거죠. 그냥 이렇게 사는 것보다 좀 교환을 해놓고 사는 편이 좀 발빨라 보이잖아요. 여기 잡더라도 손 빼고 나중에 이제 이런 패 맛이 있긴 한데 이런 패는
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여기 패를 졌을 때 패의 대가가 너무 크고요. 그리고 이쪽 뭐 만약에 패감이 없다면 이쪽 뛰어서 그래도 패감을 만드는 수단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패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인공지능도 여기 둘 때 그냥 저처의 이유라고 말해요. 패는 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죠. 패가 거의 없다고 보면은 이게 사는 수도 괜찮은 거죠. 그래서 여기까지 선수를 잡고 손 빼고 나중에 뭐 이쪽이 두터워졌다 하면은 이제 젖혀서 그러면 있고 끊는 약점이 생겼죠. 여기 공배 때문에 지켜야 되는데 늦어서. 그러니까 기회를 엿보시다가 이 돌들이 두터워지시면 이렇게 젖히는 수가 가능합니다. 물론 이제 두터워졌을 때 좋은 수법이고요.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하나의 수법입니다. 사실 그냥 이렇게 두기는 좀 쪽팔리잖아요. 좀 기백이 없어 보이고 뭐 빨리 살고 싶으시다면 뭐 이런 교환을 해놓고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포인트는 이제 굿자, 이곳이 크다. 그리고 흑에게 뭐 이곳을 당하더라도 급하게 지키지 말 것, 효율적으로 지킬 것,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정석에 대해서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 비슷한 치수분과 이제 두실 때 초반부터 되게 유리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. 이거는 프로들의 대결도 마찬가지입니다. 프로들끼리도 이 변화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정석이 나왔을 때 분명히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. 뭐 6대4, 7대3, 8대2까지도 초반에 기울어질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아는 변화를 공부해서 유리한 싸움을 걸어야겠죠. 잘 많이 공부한 그런 정석을 유도해서 초반부터 우위를 선점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여기까지 연걸침하고 자는 변화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자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